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마치 유리 조각을 씹는 듯한 불쾌한 감각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다. 미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 미나 씨는 어떤 성향의 분이신가요? 라고 물었던 남자의 단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이마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쓴 듯한 깔끔한 인상이었다. 그는 현재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미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마치 자동 응답기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맞선이었다. 매번 비슷한 대화, 비슷한 질문, 비슷한 미래 계획. 그녀의 어머니는 나이 40 넘어서 혼자 밥 먹지 말라 하는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끊임없이 그녀를 이런 자리로 내몰았다. 미나는 32살의 평범한 디자이너였다. 그녀의 삶은 색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흑백 사진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사랑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형식적인 만남 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의 교류도 불가능했다. 이 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조건과 미래를 저울질하는 차가운 거래에 불과했다. 미나 씨는 주말에 주로 뭘 하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미나의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 들렸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힘조차 없었다. 주로 집에서 디자인 작업하거나 그럼 취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전 등산이나 골프를 자주 갑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같이 가시죠. 남자는 미나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로 차들이 무심하게 지나갔다. 저 빗줄기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은 무심코 옆 테이블로 향했다.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펴놓고 무언가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민에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옆모습은 차갑고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마치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옆에는 서류 파일과 펜 그리고 차가 식어가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고독은 미나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요함과 단단함이 있었다. 미나는 알 수 없는 끌림에 그를 계속 바라봤다.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충동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이 지루한 자리에 앉아 있느니 차라리.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미나를 바라봤다. 어디 가세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그녀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돌려 옆 테이블의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의 시선이 미나의 시선과 마주쳤다. 차갑고 깊은 눈동자였다. 미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봤다. 저기, 죄송한데요. 잠시만 제 남자친구 역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미나를 훑어보더니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지금, 저기 제 맞선 상대가요. 너무 지루해서요. 미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남자는 다시 미나의 맞선 상대를 쳐다보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잠시 동안만요.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미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미나는 맞선 상대에게로 다가갔다. 박진우 씨, 죄송하지만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미나의 말에 박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남자친구라니요. 미나는 박진우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 이분이에요. 미나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박진우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이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미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미나는 훅 하고 밀려오는 찬 공기에 정신이 들었다. 조금 전까지의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그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와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맞은편의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였다. 그는 미나를 한쪽 테이블에 앉히고는 자신은 그제야 손을 놓아주었다. 미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메뉴판을 보더니 미나의 앞에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미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별거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저도 잠시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민에게 건넸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명함에는 김진혁, KH 테크놀로지 그룹 CEO라고 적혀 있었다. 미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KH그룹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진혁은 그런 미나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미나 쪽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도 담담해서 미나는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었다. 내 결혼이요. 위장 결혼. 6개월 동안의 계약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인생에서 수많은 계산과 거래를 해온 사람처럼.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끊임없이 정략 결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저에게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미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방금 전의 상황이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절 전혀 모르시잖아요.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진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알죠? 방금 당신의 지독한 맞선 상황을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필사적인 눈빛도 봤습니다. 그의 말은 미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정확히 건드렸다. 맞선 자리를 탈출하려 했던 자신의 비참함.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서 그것을 읽어냈다는 사실에 미나는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꿈은 자신의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돈으로 쉽게 성공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건 성공의 방식에 정해진 틀을 깨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종의 방패 같은 겁니다. 진혁은 그녀의 앞에 놓인 서류철을 열었다. 깔끔한 글씨체로 계약서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결혼기간 6개월, 동거 의무, 대외적인 부부 역할 수행, 그리고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대한 무기한 투자. 미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다. 밤낮 없이 디자인에 매달렸고 수많은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다. 그녀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는 늘 적재허덕이었다. 그녀의 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늘 위태로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앞에 놓인 이 기회는 그녀가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하필 저예요? 미나는 다시 물었다. 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고단함이 엿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눈이 마음에 들었어요. 절망적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눈빛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미나의 심장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고독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혹은 자신의 삶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나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모든 조항들이 공정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완벽한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미나는 펜을 들었다. 펜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계약서는 단순히 사업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미래를 걸고 하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도박을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미 지루한 맞선 상대를 뒤로하고 이 낯선 남자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는 미나의 결정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알겠어요. 계약하죠. 미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이 계약서에 쓰여지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는 것 같았다. 진혁은 미나의 서명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름 아래에 깔끔하게 서명했다. 그는 계약서를 두 부 복사하여 한 부를 민에게 건넸다. 내일부터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든 채 빗물이 흐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미나는 자신의 작은 원룸을 떠나 진혁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몇 개의 옷가지와 가장 아끼는 디자인 도구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스케치한 수많은 디자인 스케치북들. 그녀의 짐은 그의 넓은 공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진혁의 집은 그림처럼 완벽했지만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델 하우스 같은 분위기였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며 걸었다. 첫 며칠 동안 그들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진혁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는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돌아온 후에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을 펴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밤새도록 일을 했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는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가끔 미나가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 불빛 속에서 그의 고단함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부딪힘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미나는 깔끔한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늘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진혁은 그 반대였다. 그는 일에 몰두하면 주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커피잔과 서류들이 널려 있었고 서재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다. 어느 날 미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서재를 청소했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리해 주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감사보다는 낯선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보기 불편해서요.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은 종종 있었다. 그의 무심함과 그녀의 섬세함은 조용히 충돌했다. 그들의 관계가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미나의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은 규모의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졌다. 마감 기한은 다가오는데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후원사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미나는 밤늦도록 노트북을 붙들고 씨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진혁이 서재에서 나오다가 거실 소파에 쪼그려 앉아있는 미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실패한 디자인 초안들이 구겨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미나는 그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가 이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진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던 후원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미나는 의아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진혁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나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계약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진혁의 어머니, 즉 미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주최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진혁의 어머니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인물이었고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보지 않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진혁은 민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어머니는 매우 직관적인 분이시니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미나는 긴장했다. 그녀는 진혁의 어머니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진혁의 어머니는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을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진혁에게서 미나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진혁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할 줄은 몰랐지.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미나는 진혁이 자신에 대해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혁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했다.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미나 씨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진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나 씨는 제 삶에 갑자기 나타난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미나의 심장을 쿵하고 울리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미나는 진혁의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진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그 감정은 진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이어졌다. 진혁의 어머니는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진혁과 미나의 침착한 태도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진혁의 어머니는 민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렴. 그녀의 말은 그들을 잠시나마 인정한 듯 했다. 레스토랑을 나오자 미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그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묶는 단단한 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었다. 진혁의 어머니와의 저녁 식사 이후 미나와 진혁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나는 진혁의 방이 아닌 자신의 방에서 밤늦게까지 디자인 작업을 했고 진혁은 그런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가끔 그녀가 잠이 들 때까지 그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마음을 묘하게 따뜻하게 했다. 그들의 삶은 평행선을 달리는 듯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미나는 그의 옆에서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한 작은 감정의 싹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미묘한 동지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어느 날 진혁은 민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은 이제 제 아내이니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계약서의 조항을 다시 상기시키는 듯 했지만 미나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미나는 긴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낯선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늘 작업복과 편안한 옷만 입었기에 이런 자리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낯설었다. 진혁은 그런 그녀의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미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행사장은 화려함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혁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미나는 그의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진혁은 자연스럽게 그녀를 제 아내라고 소개했고 미나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때 한 여자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차갑고 우아했으며 주변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미나의 눈에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진혁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유세라 씨, 오랜만이네요. 진혁은 평소보다 더 절제된 목소리로 그녀를 맞이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뵙네요. 김진혁 씨의 아내분이시군요. 세라의 시선은 미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그녀에게서 낯선 위압감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미나는 애써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세라라고 해요. 진혁 씨와는 아주 오래된 사업 파트너죠. 세라는 아주 오래된이라는 단어에 묘하게 힘을 주었다. 세라는 진혁에게 말을 건네는 동안에도 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이 좋아하는 와인 종류, 그가 즐겨 찾는 해외 출장지 등 오직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다. 마치 미나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미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진혁의 삶에서 얼마나 외부인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다. 세라의 존재는 미나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와 진혁의 관계는 단순히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계약이었지만 그 계약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세라는 떠나기 전 민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혁 씨에게 잘해주세요.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묘한 경고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세라가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미나는 그가 세라를 만난 후 미묘하게 딱딱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후 미나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세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주 오래된 사업 파트너. 미나는 진혁과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였다. 그녀는 그의 삶의 깊은 부분을 알지 못했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친절함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계약의 일부였을까? 그녀는 진혁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들이 있었다. 새벽 2시. 미나는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진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은 채 셔츠 차림이었고 손에 든 위스키 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차가운 표정이 아닌 짙은 고독과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인기척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안 주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의 침묵은 길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미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세라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니까요. 미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꼈다. 새벽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있던 그날 밤 이후 미나와 진혁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았다.
진혁은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가끔 미나가 있는 거실로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를 힐끗 쳐다보곤 했다. 미나는 그가 이제 자신을 낯선 사람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삶에 스며든 자신의 존재는 그의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무채색이던 공간에 미나의 따스한 청아, 생활감이 배어들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나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을 보며 영감을 얻었다던 투자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이다. 그녀는 밤낮 없이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미나는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고 후원이 끊기면 프로젝트는 물론 스튜디오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꿈은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진혁은 그런 미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들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다른 후원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미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녀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싶었다. 대신 그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주었다. 괜찮아요.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나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진혁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마음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진혁은 민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주최하는 또 다른 행사에 함께 가자고 했다. 미나는 거절했다.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미나는 결국 그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행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그곳에서 유세라를 다시 만났다. 세라는 미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미나 씨, 아직도 진혁 씨 옆에 계시네요. 대단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미나는 애써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세라는 멈추지 않았다. 진혁 씨에게는 이런 어린 여자친구들이 잠깐씩 필요하죠. 하지만 진혁 씨의 진짜 파트너는 따로 있답니다. 안 그런가요? 진혁 씨, 그녀는 진혁을 향해 웃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세라는 계속해서 미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혹시 당신의 그 디자인 프로젝트 후원 끊겼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진혁 씨가 도와주지 않았나요? 역시 진혁 씨는 의리가 대단해요. 하지만 당신은 알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말이 미나의 심장을 찔렀다.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세라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계약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때 진혁이 미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은 단호했다. 그는 세라를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라 씨, 미나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곧 제 성공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세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진혁은 그녀의 반응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옆에 있는 이 여자는 어린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미나의 귓가에 폭탄처럼 터졌다. 미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은 질투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다. 진혁은 세라가 떠난 후에도 미나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미나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의 말에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이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진혁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한 그날 밤,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나는 진혁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불안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의 무게를 이해했다. 계약 관계에서 시작된 이 엉뚱한 인연이 이제는 그의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집에 도착한 후 진혁은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미나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으며 미나는 그 품 안에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짜 연인처럼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진혁은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미나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그녀의 스튜디오에 찾아와 그녀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미나는 그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꿈과 고민을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열정을 응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와 함께 이제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미나는 진혁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요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따뜻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주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끓인 김치찌개를 맛본 진혁은 아무 말 없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맛있네요. 그의 짧은 한마디에 미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한 감정을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잠들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다. 어느 주말 진혁은 민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어머니가 이번 주에 본게 오라고 하셔서요. 당신도 같이 가요. 미나는 긴장했다. 지난번 진혁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미나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었다. 하지만 진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계약은 끝났으니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의 말에 미나는 용기를 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진혁의 본가는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진혁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의 얼굴에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민에게 말했다. 여기는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입니다. 복잡한 도시와는 달리 조용하고 평화롭죠. 미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혁의 어머니는 미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미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진혁이가 네 이야기를 많이 했단다.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정말 기쁘구나. 미나는 진혁이 어머니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진혁이 자신에 대해 어머니께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진혁의 어머니에게 대했고 그의 가족들은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밤이 되자 진혁은 미나를 데리고 마당의 평상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미나는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다. 정말 예뻐요. 진혁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미나 씨, 사실 제가 유세라를 만난 것은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었죠. 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미나는 그의 고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미나는 진혁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고마워요. 진혁 씨, 저도 진혁 씨 덕분에 제 삶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닿아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평화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깨지는 법이다. 진혁이 대외적으로 미나와의 관계를 공언한 후 그들의 삶은 완벽한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미나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진혁의 투자를 받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다시금 예전의 열정을 되찾았다.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하다 지칠 때면 진혁이 그녀의 스튜디오에 찾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곤 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누군가의 질투와 분노가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나는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그녀와 진혁에 대한 소문을 담은 익명의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게시물은 그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결혼이었음을 폭로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그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은 거래 관계였다며 미나를 돈을 노린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그녀의 스튜디오 주소와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미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글이 세라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기사 댓글, 창은 그녀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댓글로 가득 찼다. 돈 보고 남자에게 접근한 꽃뱀, 신분 상승을 위한 거짓 연극 같은 끔찍한 말들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되었다. 후원사들이
줄지어 계약을 취소했고 함께 일하던 파트너들도 등을 돌렸다. 미나는 세상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미나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것보다 진혁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나타난 이후 그는 가족의 압박과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스캔들은 진혁의 회사 주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혁이 밤늦도록 전화를 붙들고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사라져야만 그가 다시 예전의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밤, 진혁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 미나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삶에 파고들어 그의 평화로운 세상을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위해 이 고통스러운 이별을 택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한때 그녀에게 따뜻한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그녀를 짓누르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두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그녀를 진심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과 진혁의 삶이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진혁은 새벽이 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집안은 고요했다. 평소처럼 미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도 그녀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미나의 방을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탁자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미나의 익숙한 글씨체가 담겨 있었다. 진혁 씨,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에 일어났어요.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해요. 저를 잊고 다시 행복해지세요. 진혁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은 공허한 펜트하우스의 복도를 향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떠나버린 것이다. 진혁의 손에서 떨어진 편지는 차가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주워들고 다시 읽었다. 미나의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는 명확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려 했던 것이다. 진혁은 이 모든 상황이 유세라의 계획적인 음모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분노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절망이 아닌 차갑고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진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비서와 팀원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도록 지시했다. 유세라가 배후에서 움직였다는 증거,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물의 출처, 그리고 후원사들을 협박하여 미나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팀은 밤을 새워가며 모든 것을 분석했다. 진혁은 미나를 향한 비난이 극에 달한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여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오후 진혁은 모든 언론 매체를 불러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진혁이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진혁은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제 아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웅성거렸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과 상처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바로잡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보였다. 진혁은 준비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익명으로 작성된 게시물의 IP 주소는 물론 유세라와 그녀가 고용한 사람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후원사를 협박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진혁은 차분하게 모든 증거들을 설명했다. 제 아내가 돈을 보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소문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꿈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미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와 제 아내의 관계는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기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이미 오래전에 무효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이 모든 일은 제 아내를 향한 저의 진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모든 소문의 배후에는 유세라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한 사업을 만회하고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 아내의 꿈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다. 진혁의 완벽한 증거와 진심이 담긴 고백은 여론을 순식간에 뒤집었다. 유세라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운영하던 회사도, 그녀의 사회적 명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민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을 거두고 그녀의 굳건한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미나의 프로젝트는 다시 힘을 얻었고 그녀의 스튜디오에는 협업을 제안하는 전화가 쏟아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지만 진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곧바로 미나를 찾아 나섰다. 그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그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밤이 되자 진혁은 다시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미나가 남긴 옹이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밤새도록 미나의 이름을 불렀다. 진혁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민에게 쏟아부었던 비난을 거두고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명예를 되찾았고 그녀의 꿈은 다시 빛을 발했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부터 밤낮 없이 미나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미나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미나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채 사라진 것이다. 진혁은 그녀가 자주 가던 카페, 함께 걸었던 공원, 그리고 그녀의 옛 작업실까지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남긴 온기를 찾기 위해 그녀의 삶의 모든 흔적을 더듬었다. 한편 미나는 서울을 떠나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외할머니가 사셨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다시금 디자인 도구를 잡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이 얼마나 흔들렸을지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혁은 지치지 않았다. 그는 미나의 친구들에게 그녀가 어디로 가고 싶어 했는지 물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나는 언젠가 할머니가 사셨던 시골 마을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그 한마디에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미나가 말했던 그 시골 마을의 주소를 찾아 차를 몰고 떠났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린 후 그는 낯익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진혁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를 보았는지 물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저 아가씨, 요 며칠 저기 오래된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노인의 말에 진혁은 곧바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미나씨, 미나씨, 저 진혁이에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계속 두드렸다. 미나씨, 저 돌아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한참의 침묵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미나는 진혁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진혁은 미나를 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처럼 따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미나는 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었다. 미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진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다시는 떠나지 마요. 내 옆에 있어줘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진혁은 미나의 손을 잡고 그녀의 할머니가 사셨던 그 집의 마당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혁은 미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따뜻한 느낌의 반지였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결혼을 위한 약속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미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할게요. 그녀의 대답에 진혁은 그녀를 끌어안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첫 번째 키스는 계약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가득 찬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가족과 몇 명의 친구들만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다. 미나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진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였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위태로웠지만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미나와 진혁은 결혼 후에도 서로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며 함께 나아갔다. 미나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승승장구했다. 진혁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미나 자신이 사랑을 통해 얻은 영감과 열정으로 빚어낸 작품들이었기에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종종 진혁이 찾아와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주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다. 진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완벽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미나 앞에서 가끔씩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평범한 남편이 되었다. 그는 미나가 준 평화와 안정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회사는 여전히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었지만 그의 가장 큰 행복은 더 이상 일의 성취가 아니었다. 퇴근 후 미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예쁜 딸을 얻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완벽하고 차가운 모델하우스가 아니었다. 이제는 아기의 웃음소리와 장난감들, 그리고 미나와 진혁의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었다. 아기가 잠든 밤, 미나는 진혁의 품에 안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야경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녀의 품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진혁에게 불쑥 물었다. 진혁 씨,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엉뚱한 맞선 자리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혁은 그녀를 품에 더 깊숙이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글쎄요, 아마 저는 여전히 차가운 껍데기 속에 갇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꿈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그는 미나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 지루한 맞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을 때 저는 당신의 눈에서 저와 똑같은 고독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독을 이겨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당신이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그 맞선 자리가 사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날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혁은 미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덧붙였다. 당신은 그 어색한 맞선 자리를 버리고 저를 선택한 겁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저를 구원했어요. 미나는 진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감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장의 계약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함께 삶을 완성해 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상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하며 완벽한 하나의 삶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딸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